매머드의 옷을 말릴 때 자주 옷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장장이를 고용해 매머드 모양의 옷 말리는 건조기를 만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건조기를 제작하고 있을 때 폭풍우가 밀려오면서 번개가 금속 건조기를 때렸습니다. 대장장이의 연장들은 위로 솟아오르며 옷 말리는 건조기에 달라붙었다가 번개가 멎은 후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일로 해서 대장장이와 매머드는 매우 무서워하며 벌벌 떨었습니다. 매머드는 성질이 차분한 편이지만 집안일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힘도 세고 집 밖으로 나가기를 좋아해 농장일을 돕도록 하였습니다. 몹시 바쁜 코코넛 수확기에 농부는 매머드를 시켜 야자나무를 잡아당기게 해서 열매를 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머드가 딴 데 정신을 팔다가 너무 일찍 줄을 놓아버리자 일이 터졌습니다. 그 순간 야자 열매와 농부가 모두 멀리 당겨져 나갔습니다. 최근 발견된 고문서는 매머드의 영리함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매머드를 탄 한 정리의 기사가 탑 속에 갇힌 아름다운 공주를 구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기사는 탑의 계단으로 돌진했습니다만 문이 굳게 잠겨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때 매머드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통나무를 탑의 창문에 끼워넣고 탑을 돌리기 시작하여 기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탑이 땅을 파고 들어가는 나사 자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주는 탑 밖으로 안전하게 뛰어내릴 수 있었습니다. 저의 압력 반응식 도난 경보기에 관한 연구가 대성공을 거둔 후 저는 매머드의 민감한 능력을 다른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매머드를 금속 탕지기로 사용하여 공항에서 1년의 실험을 하였습니다. 짐 속에서 큰 덩어리의 금속은 쉽게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만 여행객들과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매머드를 음주 측정기로 이용해 보았습니다. 취한 정도에 따른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만 매머드를 보살피기 위해 너무나 많은 인원이 필요했습니다. 매머드를 사로잡기 위해서는 그의 예민한 머리를 적당한 크기의 돌로 맞추어 기절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무거운 돌을 알맞은 높이까지 끌어올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충분히 연구를 한 후 저는 높은 나무탑 대신에 흙 비탈길을 만들 것을 권했습니다. 돌을 수직으로 들어올릴 때보다 훨씬 적은 힘이 들 뿐만 아니라 매머드를 더 많이 잡게 되었죠. 일단 잡힌 매머드는 열심히 일하기를 바랬습니다. 매머드를 놀이기구에 맨 처음 동원하였습니다. 당근을 이용해 매머드가 작은 바퀴를 돌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매머드가 아무리 빨리 돌아도 손님들이 지루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매머드가 큰 바퀴를 돌리도록 했으며 손님용 의자는 작은 바퀴에 옮겨 달았습니다. 이렇게 바꾸자 손님들이 몹시 흥분하며 비명을 지르게 되었습니다. 배달 전문 매머드가 커다란 차량을 등에 지고 배달 갈 준비를 하는 것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자 매머드가 요동을 치며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는 바람이 멎자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하고 나는 일련의 실험을 했고 그 결과 차량을 약간 휘게 하면 부드럽게 날고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차량 배달에는 예측 못한 일들이 자꾸 벌어졌습니다.
저는 가끔 매머드가 잠자기도 하고 서 있기도 하다가 때로는 같은 자세로 오랫동안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을 목격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골프를 치다가 매머드의 모습을 띠고 자라고 있는 풀이 다른 풀보다 색이 연한 것을 알아챘습니다. 저는 매머드가 아닌 다른 모습도 풀 위에 만들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사례를 하고 옆집 가족을 집의 잔디 가장자리에 나란히 서 있게 했습니다. 그 결과 옆집 가족의 모습이 완벽하게 잔디에 새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 초상화를 비싼 돈을 들여 액자에 넣기는 했으나 그것을 전시하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매머드 소방수들은 불을 끄기 위해 필요한 충분한 양의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물을 뿜어내는 것이 더 힘듭니다. 그러나 만일 가득 물을 마신 매머드를 튼튼한 나무 기둥 앞에 세워놓은 다음 피스톤을 매머드 등에 대고 힘껏 밀어붙이면 물을 세차게 내뿜게 됩니다. 불행히도 내뿜은 후에 생기는 매머드의 강력한 흡인력은 구경꾼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었습니다. 매머드를 뗏목에 태웠을 때 물은 뗏목 위에 탄 매머드와 더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놀랍게도 뗏목은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뗏목 위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무로 뗏목 둘레를 둘러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우리는 뗏목으로 강을 건넌 후 흠뻑 젖어 있었기 때문에 몸을 말리기 위해 우리의 텐트 속에 큰 불을 지폈습니다. 그러자 우리는 이번에는 공중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업 때문에 스턴트 매머드들은 규칙적으로 목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매머드의 몸무게 때문에 반항하는 매머드를 목욕통까지 끌고 가기란 몹시 힘듭니다. 한 번은 저는 비눗물과 구슬을 이용한 독창적인 방법을 목격했습니다. 일단 매머드 밑에 비눗물과 구슬을 뿌리자 매머드의 저항은 급격히 약해져 목욕통까지 쉽게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끝은 좋지 않았습니다. 근처의 농부들은 매머드를 타고 주로 구리로 된 창을 이용해 레몬을 수확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실험하고 놔두었던 가벼운 아연창을 농부들이 이용하도록 해보았습니다. 저는 농부와 매머드가 레몬을 아연창으로 딸 때마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짜릿한 전율을 느끼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비록 농부들이 이 사건으로 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만 저는 이 새로운 종류의 힘을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린 매머드에게 저의 외발 자전거를 빌려주었을 때 덩치 큰 매머드가 놀랄 정도로 균형을 유지하며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퀴의 회전이 매머드의 균형을 자연스럽게 유지시켜 주었던 것이죠. 그러나 매머드는 바퀴로 쉽게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몹시 겁에 질렸습니다. 그의 아찔한 모험은 연못에 처박히면서 끝났습니다. 그러나 바퀴는 계속 돌면서 진흙을 멀리까지 튀겼습니다. 매머드는 음악가로서 그 능력을 인정받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매머드를 사용하여 획기적인 음악을 연주하고 있는 3명의 용감한 음악가를 목격하고 무척 놀랐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꼬리에서는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부웅 하는 소리가 났으며 망치로 엄니를 가볍게 두드리면 매우 아름답고 청아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매머드가 스스로 내는 트럼펫 소리는 아직 연습 단계 수준이었습니다.
비록 매머드들이 자신들의 예민한 발을 보호하기 위해 편자를 발바닥에 붙이고 다녔지만 자주 편자를 바꾸는 일이 귀찮아졌습니다. 오래 닳지 않는 편자를 연구하던 중 동네 대장장이가 철로 만든 새로운 편자를 고안해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편자를 발바닥에 붙인 후 편자들 사이에 강력한 인력이 작용하여 발을 전혀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행 도중 매머드의 젖이 매우 영양가가 높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록 매머드가 자기 몸에 손대는 것을 몹시 싫어해 젖자는 일이 위험한 일이기는 하지만 저는 어떤 장치를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바퀴를 많이 쓸수록 매머드를 더 쉽게 들어올릴 수 있다는 데 놀랐습니다. 비록 질 좋은 젖을 짜는 일이 쉬워졌지만 저의 장치는 좀 더 개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최근 저는 우연히 매머드의 힘에 의해 작동되는 기계를 발견했습니다. 캠에 의해 구동되는 망치가 공룡화를 내려치면 크랭크에 의해 작동되는 삽이 깨진 껍데기를 치울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이 장치는 매머드를 이용해 오믈렛 요리를 만드는 새로운 형식의 식당 체인점에서 이용했던 것입니다. 매머드의 잠자리에서 몹시 역겨운 냄새가 났습니다. 사육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머드를 매트 위에서 잠자도록 훈련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매트만 정기적으로 갈아주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역겨운 냄새가 나는 매트를 바꾸기 위해 매머드를 옮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한 사육사가 비교적 쉽게 매트를 갈아주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그가 긴 장대의 한 끝을 매머드 아래에 밀어놓고는 간단한 지뢰를 만들어 한 손으로 쉽게 매머드를 들어올리는 광경을 보고는 매우 감탄했습니다. 매머드 올림픽에서 크리스탈 원반 던지기는 원반을 던질 때마다 벌어지는 흥분된 광경 때문에 매우 관심을 끌었습니다. 저는 견습생을 시켜 예비형 원반을 만들게 했죠. 그러나 그의 초보자로서의 열정은 그를 매머드 떼가 벽을 타고 걷고 있는 착각으로 빠져들게 했습니다. 이 환상에 뒤이어 연기가 솟아오르고 불이 났습니다. 결국 저는 이 작업을 통해 견습생뿐만 아니라 작업실도 전부 잃어버렸습니다. 숫자도 셀 수 있고 동시에 여러 숫자도 기억할 수 있는 벌목꾼 매머드를 만났습니다. 그의 주인인 벌목꾼은 단지 필요한 통나무 수만큼 매머드의 엄니를 두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의 꼬리를 잡아당기면 필요한 수만큼의 나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그에게 덧셈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식당 계산서를 맡긴 것은 큰 잘못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제대로 계산했으나 그는 합계대로 통나무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매머드들이 먹는 것을 빼고 가장 좋아하는 것이 일광욕을 즐기며 낮잠 자는 것이라는 것을 관찰을 통해 알았습니다. 저는 매머드가 낮잠을 자면서 흡수한 열로 뜨거운 목욕물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매머드를 이용해 차가운 침대를 따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매머드를 침대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입니다. 상업적으로는 매머드가 흡수한 열을 이용해 다림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남부 산악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마을과 마을끼리 통신하기 위해 매머드 전령을 던지는 옛날 방법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자원봉사 메머드가 줄어들에 따라 곤란하게 되었죠. 저의 새로운 통신 방법에는 돌의 크기에 따라 알파벳을 정한 후 돌들을 던지고 받는 쪽에서 그것을 조합하면 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항상 던진 쪽의 뜻대로 받는 쪽에서 해석하지는 않았습니다.